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에서는 창원과 김해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29일까지 2주 연장됩니다. 광복절 하루 전날인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자 세계 위안부 기림일입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와 그 의미를 헬로티비 브리핑에서 되짚어봅니다. 지난 5월 문을 연 거창 창포원의 여름꽃이 한창입니다. 넓은 규모의 거리두기 걱정도 없어 많은 분들이 찾아 쉼과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자연을 찾아 떠나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숲에서 힐링하는 이른바 숲캉스가 인기인데요. 서부 경남 지역 숲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할 것 없이 매일같이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에서는 창원과 김해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여전한데요. 이 두 곳의 거리두기 4단계도 2주 더 연장됐습니다. 특히 광복절 연휴 방역 당국이 비상인데요.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과 김해시가 오는 29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합니다. 거센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입니다. 남창원 농협 마트와 제조업 사업장, 김해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가족과 지인 등으로 확산하면서 감염고리가 좀처럼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광복절 연휴와 곧 개학도 앞두고 있어서 방역이 다시 고비를 맞았습니다. 경남도는 아직 이번 주말 예정된 집회나 행사는 없다며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복절 기념식과 창원시의 타종 행사, 음악회 등 관공서가 주최하는 도내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현재 4단계인 창원과 김해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행사나 집회 모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는 행사 개최 여부를 파악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만약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는 집회를 강행하거나 참가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으면 공공의료체계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13일 기준 경남의 병상 가동률은 83.6%에 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네, 남창원 농협 마트 관련 누적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선 가운데 창원시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13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5일부터 영업 중단일인 4일까지 남창원 농협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며 행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구상금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도 검토 중이며 방역당국에 법률 자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240에서 14로)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현재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수입니다. 우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240명인데 지금은 14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4라는 숫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전날인 이날은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입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의 생존자들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자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날을 즈음해 각종 행사들이 열리며 우리가 아픈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고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꼭 이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전국적으로 수요 시위가 열리고 또한 전국 곳곳에 또 세계 곳곳에 평화의 소녀상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아카이브 814라든가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기록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만행, 그 과거는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았는데요. 이 과거가 과연 청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4분은 모두 85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평균 92세. 여기 할머님들의 건강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일본의 만행에 대해 분노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야 할 요구는 당연히 해야겠고요.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한 노력에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의 매서운 확산세에도 절개는 어느덧 가장 무덥다는 말복을 지나 처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경남의 대표 정원인 거창 창포원에는 막바지 여름꽃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거리두기로 힘든 요즘 그동안 고생했다며 마치 등을 다독이는 듯한 꽃들의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고온 자태로 산책길을 수놓은 글라디올러스. 백일홍은 수줍은 듯 달그레한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꽃들의 열렬한 환영식은 여름 꽃잔치의 이막으로 안내합니다. 번다숙지에는 만개한 연꽃이 향연을 펼칩니다. 경남 1호 지방정원이자 대표 생태관광지인 거창 창포원에는 시선이 닿고 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여름이 피었습니다. 자전거를 요새 또 다시 배우고 있거든요. 못 탔었는데 자전거를 핑계로 해서 청포원에 한번 와봤어요. 근데 오니까 너무 넓은 공간인데 꽃도 많이 피고 연이 많이 핀 거 보니까 너무 풍요롭고 시원하니 좋아요. 42만 4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66배 크기인 거창 창포원. 이 대규모 정원에는 봄 꽃창포를 시작으로 여름 연꽃과 수국, 가을 국화, 겨울 억새 등 사계절 내내 꽃이 지지 않습니다. 드넓은 공간에 코로나도 안심. 어느새 평일에만 500여 명, 주말에는 3, 4천여 명이 찾아와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연꽃과 수련도 보시고 그 수양버들 그늘 아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또 풍경 구경하실 수 있고요. 이곳은 이렇게 하늘이 좀 가까워서 이렇게 풍경을 찍으시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보다 이제 사진 속에 이제 풍경 속에 어떤 인물이 들어갔을 때 또 그림 같은 풍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연에서 쉬는 청둥오리 가족을 만나고 나무 수국이 싱그러움을 전하는 창포원. 씨를 맺는 해바라기를 보내고 다시 국화로 가을맞이 준비를 하는 이곳에선 계절도 여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자연을 찾아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숲에서 힐링하는 이른바 숲캉스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서부 경남 지역 숲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나무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뚝 솟아 있습니다. 울창한 편백숲은 긴 세월을 실감케 합니다. 길게 뻗은 나무길은 보는 이의 마음까지 정화시켜줍니다. 이곳은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입니다. 3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오는 27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20헥타르 규모의 편백숲 속엔 이렇게 캠핑족들을 위한 나무 데크도 마련됐고 숙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샤워장 등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2인실부터 10인실까지 숙소 크기도 다양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개장 전이지만 9월 중순까지 예약이 가득 찼을 정도입니다. 6만 그루 정도의 40년생 이상 편백이 주를 이루는 숲속의 피톤치드, 숲속의 개별동으로 다 룸이 객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아니면 조용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숲에서 여유를 즐기는 이른바 숲캉스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이 적고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숲캉스로 서부 경남 숲들에 대한 관심도 늘었습니다. 국립 나배 편백 자연휴양림과 함양 지리산 자연휴양림은 사전 예약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며 하동군이 운영하고 있는 편백 자연휴양림과 구제봉 자연휴양림 역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엑스포 행사장인 대봉산 휴양밸리도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하향으로 운영을 재개해 관심이 높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또는 산림 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주중 주말 상관없이 거의 100% 예약이 다 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숙박객 말고도 그냥 단순히 등산하고 이렇게 수강서 즐기려고 도시락 싸와서 즐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남에서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은 19곳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인 11곳이 서부 경남에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갈수록 지쳐가는 사람들, 숲에서 위로를 찾으려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조준욱입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오는 16일 대체 공휴일을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남본부는 13일 오전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을 수 없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각지대 노동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아예 무급휴일로 정해서 유급휴일 법제화의 영향을 비껴가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직장 내 괴롭힘법, 대체공휴일법 등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해 구산동에 있는 구봉초등학교가 현재 김해건설 공고 자녀 부지로 자리를 옮깁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13일 김해시와 구봉초등학교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구봉초는 현 김해건설 공고 자녀 부지에 12,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이 과정에서 행정 절차와 다목적 강당 건립 경비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3일 새벽 1시 30분쯤 창원시 합산 마포구 구산면의 한 펜션 앞바다에서 수영을 하던 20대 남성 2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투입해 A씨 등 2명을 구조했습니다. A씨 등 2명은 건강 상태가 양호해 귀가 조치됐습니다. 통영경찰서가 뇌물수수 혐의로 간부급 해양경찰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통영해경에서 함께 근무하며 재개발 매립공사와 관련해서 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찰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 3,300여 명으로 1인당 10만 원씩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계좌 정보를 확인을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수시 지급됩니다. 현금 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 계좌로 오는 24일에 지급됩니다. 창원의 가로수길하면 대표적으로 용호동 가로수길을 떠올리실 텐데 동읍 죽동마을에도 경관을 자랑하는 가로수길이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코로나19로 마음 편히 관광지를 갈 수 없는 요즘 차에서 즐기는 경치가 매우 매력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영상 김도연 촬영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답답한 창원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숨통이 트이는 공간입니다. 창원 동읍 죽동마을의 메타세커이어 가로수길인데요. 죽동마을에서 윗대방 마을까지 약 900m 길이라고 합니다. 도로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른바 승차 관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최대 고비입니다. 대체 공휴일까지 있는 이번 광복절 연휴에는 나와 가족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외출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머물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